자, 심택 제가 왜 했느냐? 아웃퍼폼이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어요. 중립과 바이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이 주식은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21년도 6월 17일 날 27,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2021년도 12월 17일 날 무려 거의 2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표 주가를. 물론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아웃퍼폼이라는 좀 특이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모아가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제 나온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3분기 판매 비율을 보면은요, 심택 뭔 일을 하느냐 라고 봤더니 보통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이 모듈 PC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PCB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매 내역으로 봤었을 때 제일 좀 핵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FC CSP입니다. 기판에 범핑 베드를 만들어서 플리츠 범핑으로 연결한 CSP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와우. 대신증권의 리포트인데요. 4분기에 대한 전망은 분기 대비해서는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6.6%,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0.7% 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뜯어보니까 22년도에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도 매출은 1조 5,700억 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15.6%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74.2%가 성장이 될 것이다.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반도체의 칩 사이즈가 증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텔의 12세대 CPU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PU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이런 부분들이 칩 사이즈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PCB 밑에 있는 기판의 판매율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근데 범위만 넓어졌을까? 아니죠. 여기에 조금 더 새로 된 최적화된 기술이 더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판매 단가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G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MCP라던가 FCCSP라던가 GDDR6 수요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회로 제조 공법으로 MSAP라는 그 공법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 매출 비중이 2021년도에 62%였는데 2022년도에는 74.2%로 영업이익률이 2.1포인트로 추가 개선된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택 내년의 전망은 더 좋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2021년도 12월 17일 날 키움증권 리포트인데요. FC CSP 보급형 5G AP, 그리고 SSD 컨트롤러, 그리고 서버용 버퍼 IC 등의 이 세 개의 수요처가 모두 강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FCBGA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FCCSP의 판가가 안정적이고 이미 선두권 업체들이 프리미엄 AP 수요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환경도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CCSP의 매출은 올해 1,259억 원에서 내년에 1,6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4% 상승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SIP 기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SIP 기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 시스템이라던가 서브 시스템과 연동된 다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서로 다른 기능의 능동 소자들을 패키징을 한 차세대 패키지의 필수 기판이라고 합니다. 특히 SIP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범프의 복합 기술로 수직 적층과 그리고 다른 기능의 칩을 병렬로 배열을 하여서 초경량, 초소형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기능을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기법이라고 하네요. 이 SIP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워치, 그리고 무선 이어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의 수요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단기에 급성장하고 있고 올해
414억 원에서 내년에는 7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7%의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SIP에 대한 성장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MC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데, 멀티칩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박판의 기판 위에 얇은 칩을 여러 개 수직 적층하여서 기존의 CSP 실장 기술을 접목해서 메모리의 용량과 성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면적 효율을 극대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출의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스마트폰의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낸드용 매출 확대가 되면서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지금 현재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SAP 기판 생산 능력이 1만 미터 제곱에 증설됨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2천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R5 관련해서 메모리 모듈에 이 심텍, 코리아 서키트, TLB가 들어갑니다. SUBS와 그리고 PCB 부분에서도 메모리 모듈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안정성이라던가 호환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12세대를 사는 것보다는 10세대 혹은 11세대를 사는 게 낫습니다 라는 평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12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조금 더 널찍한 부분과 그리고 좀 고성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CPU 가격만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막 컴퓨터 판매하시는 분들이 12세대를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화라던가 상용화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엘더레이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고, 내년 내후년도에는 이 엘더레이크가 이제 12세대가 좀 길쭉하게 나왔으니 앞으로 이 사이즈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DDR5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엘더레이크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도 될 것 같다. 지금은 판매량이라던가 호환적인 부분과 가격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더 안정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4분기 전망을 했는데 분기별, 특히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3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FC CSP의 호실적과 그리고 DDR5용 모듈 PCB 그리고 어드밴스 BOC의 매출이 시작이 되었다. DDR5 모듈 PC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은 더 좋은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막 사세요가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세요 라는 아웃퍼폼이라는 그런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심텍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면은요,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15%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6%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기별로 봤었을 때는요, 4분기 때 21% 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평균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리포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보면은요,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을 봤었을 때 이 벤더를 봤었을 때는 595억 원에서 621억 원 사이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그럼 컨센서스 부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621억보다 상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컨센서스 상회가 되는 것인데, 물론 유료는 배제를 했습니다. 제가 유료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영업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2022년도 1분기 때는 좀 내려가요. 그래서 1분기 때는 좀 재미를 못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널리스트가 공격적으로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 1분기 때는 조금 영업이익이 낮게 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분기 때는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분기 때는 4분기에 대한 성장치를 뛰어넘어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 분께서 조금씩 모아가라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심택을 접근해야겠다, 나는 심택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표를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차트를 보고, 저는 솔직히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많으시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기법을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도 보시고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표 기본 분석도 같이 해주시면은 정말 금상첨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DR5에 대한 출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더레이크 판매는 하긴 합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요만큼 판매를 해요. 근데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사는 사람도 없을걸요? 자, 당장 여러분들 보고, 자, 여러분들 컴퓨터 사세요 했었을 때, 저 인텔 12세대 주세요 라고 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가격 보시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i5에 10세대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얘가 이제 12세대거든요. 굳이 12세대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기껏 해봐야 뭐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거라던가 뭐 문서 작업이라던가 이런 거 하실 텐데, 굳이 i5 뭐 10세대도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갈 일이 있을까요? 물론 저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텔 12세대가 좀 탐나긴 합니다. 성능이 좋은 애들 보면 군침이 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별로 없으니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2022년도에 조금 더 엘더레이크가 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점차적으로 엘더레이크에 대한 판매율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기는 하겠죠. 업황이라던가 시황이라던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차트적인 부분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엘더레이크에 대한 전망은 이렇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보면은요, PER이 10.7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PER이 10 정도면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배순이익에 대한 당기순이익은 1195억 원입니다. 요걸 곱하면은 1조 2786.5억 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1조 2614억 원이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목표 시가총액은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발행주수를 나누면은 4만 141원인데 현재는 39,600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봤었을 때는 아직 여력은 있네, 하지만 근 차이는 별로 없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 라는 거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 다음 기업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